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주 내린 폭우에 원주에 있는 국궁장 보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살을 막아줄 보호벽이 무너진 상태이지만 동호인들은 여전히 활을 쏘고 있는데 원주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종합운동장과 댄싱공연장 사이에 있는 학봉정입니다. 전통 활을 쏘는 국궁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폭우와 강풍에 관역 인근에 설치된 보호벽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호벽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동호인들이 아직도 매일같이 활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학봉정 인근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혹시나 화살이 넘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동호인들의 치명성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국궁 동호회 측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알고 있지만 실제 활을 쏘기까지 2,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현재 활을 쏘는 동호인들은 대부분 경력이 많아 펜스를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위험한 게 이제 처음 배워서 이제 처음 내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들이 좀 아직 없어요. 지금은. 강한 비바람에 보호벽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지만 위험한 활 쏘기는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펜스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원주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활이 한번 밖에 나갔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협회 차원에서도 좀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좀 철저히 이제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활 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화살이 보호벽을 넘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실제 관역 뒤편 보호벽에는 화살에 뚫린 자국 수십 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허술하게 설치된 안전 펜스 대신 견고한 보호벽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주시는 예산상 이유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자체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징수한 수강료 사용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강료 문제가 제기된 자치센터가 공개한 지출 내역에 강사비 등 운영비와 함께 큰돈의 마을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 해명은 더 이상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원주시 공고 목록입니다. 6개월마다 공개하도록 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수강료 수입과 지출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징수한 단계동을 살펴보면 반년 동안 6천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았고 읍면동 예산으로 1,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동장이 징수해야 하는 시설 사용료도 직접 받아 수입에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띕니다. 전체 지출액은 7,500만 원가량, 이 중 45% 정도가 강사료인데 몇 명에게 얼마씩 지불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500만 원이 넘는 공공운용비와 300만 원 이상의 일반 수용비도 세부 내역 없이 뭉뚱그려 기재했습니다. 게다가 이곳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지출 내역에는 마을활동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500만 원으로 제법 많은 금액인데요. 다른 읍면동 자치센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문화강좌 운영에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수강료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한 겁니다. 이런 결정에 있어 동장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를 쓸 때 우선 동장님하고 협의가 된 게 없어서 금액이 커서 이거는 동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같은 지적이 원주시 점검과 감사 과정에서 연이어 나오자 해당 자치위 측은 아직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출 내역에는 올라 있지만 정작 돈은 그대로 있다는 설명인데 사업을 위해 수강료 수입의 일부를 미리 떼놓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각각인 수강료 내역서 양식을 통일시키고 다른 주민자치위에도 수강료 지출과 조례 준수 여부 등
자체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내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담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교육감직 상실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변호사와 의논해 사후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개월 전에 밝힌 재선 도전 의지가 여전한지에 대한 질문엔 지켜보겠다면서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을 주장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해선 최 협력관이 출근하면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지을 예정이고 정책협력관 자리 그대로 복귀할지에 대해선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614만 불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금까지 3,614만 불, 하나로 500억 원가량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고 목표액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개별 기업의 사전 온라인 상담과 1:1 매칭 등을 통해 기업과 바이어 간 신뢰관계를 높인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강릉의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붕괴가 임박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연일 계속된 비에 이제는 6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는 강릉시를 재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물을 가득 실은 급수차가 오봉저수지를 향해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습니다. 오봉저수지 벽면을 따라 내려져 있는 수십 개의 물 호스를 따라 쉴 새 없이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최근 계속 비 가운데다 전국 각지에서 온 급수 차량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마침내 111일 만에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마치 사막같이 메말랐던 저수지는 지난 주말 수문 바로 앞까지 물이 차며 수위가 110m까지 오르더니 이틀 만에 다시 114m까지 높아졌습니다. 도암호 도수관로에서 나온 물은 사흘째 강릉 남대천으로 세차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는 강릉 남대천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반대쪽 도암호에선 흘러나온 만큼 관로로 다시 채워지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배관에 문제가 생겨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도암호 쪽 수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암호의 물이 관로로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암호 도수관로수 방류는 길어야 열흘 안팎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관상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현장에서 상황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취수 문비를 닫았어요. 닫아놓고 터널 내에 있는 물만 내보내고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저수율이 60%를 넘으면 시스템에 정상이란 뜻의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강릉시 11개 저수지는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릉시의 가뭄 상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관계기관들끼리 신속하게 협의한 끝에 지난달 30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강릉시의 가뭄 재난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단비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절수 참여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60%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는 강원도와 관계부처와 함께 재난사태 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재난사태 해제 과정과 강릉시의 현재 가뭄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어젯밤 춘천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침 휴무일이었고 지나던 사람도 없어 운전자와 동승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건물 안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원래는 음식점이었던 곳입니다. 안쪽으로는 SUV 승용차 한 대가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차가 인도를 지나 음식점으로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전쟁도 아니고 무슨 건물이 뭐 무너지는 줄 알았어. 소리가 바로 옆이니까 얼마나 크게 났겠어. 이 사고로 운전자 37살 강모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리 파편과 집기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출입문은 완전히 사라졌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다행히 휴무일이어서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저쪽에서 쉬고 있는데 그나마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인데,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저희는 많이 황당하죠. 음주 측정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이 있거나 행인이 있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곳에는 CCTV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늦을수록 과속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요 앞에서 사고가 아주 종종 납니다. 이쪽에 단속 카메라나 아니면 CCTV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만 2,300여 건. 이 사고로 58명이 숨지고 3,790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90% 기준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각 카드사나 지역화폐 앱을 통한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내와 다투다 살해하고 교량에 투신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원주시 단구동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문막읍에 있는 10m 높이 교량에서 투신했다가 붙잡힌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량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스스로 신고했던 남성은 실제로 투신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 학성동에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5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이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27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30일 공식 준공됩니다. 문화시설과 전시실, 공방이 마련되고 센터 주변 5,000제곱미터 부지엔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10월 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성동 커뮤니티 센터의 새로운 이름 추천을 받습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같은 층에서 넉 달 만에 또다시 불이 나 연기를 흡입했던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원주시 원동의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거동이 불편한 80대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5명이 대피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는 30분 만에 꺼졌고 소방수 추산 4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선 지난 5월에도 같은 층 바로 옆 세대에서 불이 나 3명이 이송되고 14명이 구조된 바 있습니다.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달간 한국 라디오 방송의 역사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일제강점기 라디오 방송부터 해방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냉전시대 라디오 방송, 라디오 저널리즘의 성장 등을 당시 방송과 사진 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방송, 박정희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 피격 후 연설 등 역사적인 라디오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기념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최대 열흘에 달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평창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백일홍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평창읍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백일홍 축제는 1000만 송이 백일홍 꽃밭을 포함해 모두 7개의 구간으로 나눠 다양한 풍경과 체험거리, 공연들을 선보입니다. 축제 기간 평창읍 노람들 일원에선 야간 콘텐츠인 평창 에코라이트 행사가 함께 열려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 기간 축제장과 평창 전통시장, 에코랜드를 수단하는 버스와 휴닉스파크, 하나 리조트, 용평 리조트, 알펜시아 리조트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됩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원주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강릉 원주대 원주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와 강원 산학융합원은 SK 하이닉스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 사례와 원주의 특색 있는 육성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원주에선 옛 원주역 인근에 448억 원이 투입된 공공형 반도체 교육기관 한국반도체교육원이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불온 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소모품 검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